날씨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따뜻하게 변합니다. 이 시기를 간빙기라고 하는데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빙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빙기가 쭉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까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동물과 식물이 많아지고요. 농사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그때 사람들이 석기를 발전시켜서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을 갈아서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대표적으로 돌도끼 이렇게 아까 뗀석기보다 완전히 부드러워졌죠. 정교해졌습니다. 그 다음 갈돌 갈판, 밑에 있는 게 갈판, 위에 있는 게 갈돌입니다. 그 다음 돌 화살촉입니다. 자, 이렇게 간석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호라 날씨도 따뜻해서 농사도 되고 이런 간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사가 더 잘 되고 사냥도 쉬워지네, 열매 채집도 아주 잘 되는구먼.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 바로 신석기들이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덜 해도 되겠군, 그러니 우리 정착해서 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 기존의 구석기인들이 했던 생활, 사냥과 채집, 거기에 농사와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는 주로 밭농사였고요. 목축은 동물을 길러서 털, 가죽, 고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살았냐? 바로 농사에 필요한 물이 있는 강가, 바닷가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강가와 바닷가냐면 물도 필요하지만요, 이 강가 바닷가 근처는 습도가 높아서 비도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아주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했고요.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튼튼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튼튼한 집, 움집이고요. 또한 정착하다 보니까 이동생활 할 때는 먹고 버리면 끝인데요, 정착할 때는 남은 식량을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당시에는 뭐 플라스틱 철이 없었기 때문에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 기자를 써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움집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움집은 왜 움집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하자면요, 자 봅시다. 일자로 쭉 있죠. 일자로 쭉 있죠. 그리고 입구가 네모네요. 그쵸?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입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자 지붕을.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둥글둥글하네요. 둥근 건 원. 그래서 움집이 되는 겁니다. 따란.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 움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연, 즉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룹의 이름을 바로 씨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 씨족이, 농사가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 씨족이 많이 필요해. 씨족끼리 모이기 시작해. 이렇게 씨족이 모여서 큰 무리를 만든 게 바로 부족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사회에서부터는 씨족사회, 부족사회다라고 불리기 시작한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의 씨족 부족사회의 특징은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생산물, 주로 식량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즉 신석기 사회는 평등사회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인들은 특이하게 종교가 있어요. 왜 종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석기인들은. 그쵸, 우리 방금 배웠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날씨가 따뜻해졌어.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농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설명해 주자면 구석기 때는 막 사냥하고 채집하고 다 떨어지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돼. 근데 신석기 때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냥하고 채집해서 없어져도 농사를 통해서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햇빛,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또 물 또는 비. 우리가 뭐 강가에서 물을 퍼나를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바로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자연, 대자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죠. 자연물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연물, 비 내리는 거, 해 트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연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물에는 위대한 힘과 영혼,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고요. 그 영혼에 기도하고 빌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에게 농사가 잘 되는 풍요라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자연물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모시냐? 바로 이런 태양, 달, 큰 산, 큰 바위 또는 이런 구름을 숭배했고요. 이름을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 그 종류의 이름입니다. 자연물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종교, 애니미즘.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신으로 모시고 우리 시족과 부족을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떤 동물들, 대표적으로 뭐 호랑이나 곰, 두 동물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유는 나중에 고조선 건국 신화할 때 또 설명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기억해 두고 계세요. 어쨌든 이러한 특정 동물을 신으로 모시고 수호신으로 모신다.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자, 다음으로 우리 신석기에 사용한 도구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살펴보자면 돌도끼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였냐? 나무를 찍어내고 다듬는 일에 주로 사용되었고요. 땅을 파는 등 농사일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합식 낚싯바늘인데요. 왜 결합식이냐면 뼈라든지 돌 부분과 나무 부분을 연결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연결했다, 결합했다. 그래서 결합식이고요. 낚시할 때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썼다라고 해서 결합식 낚싯바늘입니다. 다음으로 갈돌 갈판인데요. 밑에가 갈판이라고 했고 위에가 갈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무 열매나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호두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 뼈낫인데요. 뼈낫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열리면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수확용 도구입니다. 수확용 도구. 자, 다음으로 토기와 팔찌, 가락바퀴가 있는데요. 신석기에 가장 먼저 나온 토기는 이 덧무늬 토기입니다. 왜 덧무늬냐면요, 겉에 이제 막 무늬들이 있는데 이것을 막 흙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덧붙여서 무늬를 만들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고요. 신석기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PPT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보시면요, 밑에가 뾰족하고 무늬가 짜짜짜짜짜짜짜 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조개 팔찌인데요. 이건 조개 껍질 가운데를 뻥 뚫어서 팔찌처럼 착용했다.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그 다음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자면요, 이 가운데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딱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뭘 넣냐? 털 같은 거, 동물의 털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실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에다가. 그래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락바퀴가 있었다라는 거는 신석기 사람들이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보여줬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면요, 밑에 부분이 뾰족하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신석기 사람들이 아까 어디에 주로 거주한다 그랬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강가와 바닷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강이나 바닷가 근처의 흙은 어떻죠? 바닷가 생각해봐. 해수욕장. 모래 부드럽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못 들어가듯이 이렇게 못이 폭 들어가듯이 이제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과 비슷하게 이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땅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무늬입니다. 이 원 안에 있는 무늬. 이 무늬를 보고 이름을 빗살무늬 톡이라고 지은 건데요. 왜 빗살이냐? 바로 이거 자체는 빗이죠. 빗. 우리 머리 빗을 때 빗. 이 빗 안에 있는 얇고 작은 이런 것들을 바로 살이라고 합니다. 살. 그래서 빗에 있는 살이다 그래서 빗살이라고 하는데요. 빗살무늬 톡이 보면은 이것도 빗살이랑 똑같죠. 요거랑 빗살 무늬가 찍혀있는 톡이다라고 해서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